좀 아쉬운 부분이 농업의 어떤 현실 있잖아요. 네. 어떤 농업의 현실, 어떤 어려움, 심각성, 이 부분은 어떤 별도의 단락으로 네. 이 부분은 한 단락 정도 서술해 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 있어서 어떤 병충해라든지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기후 조절이든 뭐 이런 게 나왔으면은, 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앞에서 이 언급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력 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기후 조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조금 연결시켜 줘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기한 어떤 문제를 뒷부분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해. 근데 지금 앞부분에서 제기한 어떤 문제랑 뒷부분에서 해결하는 거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오늘날의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떤 문제, 기후 조절로 인한 어떤 문제라고 탁탁탁 쏙 들어오게 해줘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첫째, 당연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생산량과 품질이 낮았다. 그럼 이게 인력 부족의 문제인지 생산량과 품질의 문제인지 조금 아리까리하죠. 기후 조절을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많은 영향을 받. 많은이죠. 많은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네. 많은 영향을 받았다. 기후 조절로 인해서 생산량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힘들었다. 불가능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를 첫째, 둘째, 셋째로 딱 잡았으면 뒤에서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첫째 문제는 AI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둘째 문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셋째 문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써주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잡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책임을 지고 뒤에서 수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잡은 문제는 세 가지구나. 딱 뒤를 읽으면 세 가지 문제가 AI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구나. 그래야 어때요? 숨이 상관한 앞과 끝과 끝이 일관된 글이 되는 거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 지금 왜냐하면 앞에 1강, 2강 글도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기후 한번 볼게요. 오케이. 민경 씨는 그걸 써봐. 글을 쓰실 때 첫째, 둘째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계속 좀 써봐. 그러면은 글이 좀 더 눈에 잘 띌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첫째, 둘째를 써볼 것. 그러면 어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눈에 띌 듯.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글을 쓸 때 어떤 중요한 어떤 개념이나 단어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개념이나 단어, 어떤 쟁점을 문장의 앞에 쓰는 것이 좋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런 게 좋아. 기후란 어떤 기후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같은 장소의 기후는 일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 하지만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해가는 것은 지구의 온도 상승, 즉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로 변해가는 원인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명확하죠. 그죠? 지구의 기온 변화 양상을 보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면, 근데 앞부분에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 변화는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딱딱 끊어지게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작물 중 하나인 사과의, 자, 요거는 어때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빼고 사과의 재배도 중부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항상 문장의 앞부분에는 어떤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그 문장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 아니면은 주어, 명사가 콕 이렇게 드러나면서 표현되는 것이 가독성이 더 좋아진다. 알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상투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콕 핵심을 툭 던진다 이런 생각으로 앞부분에는 명사를 딱 던져주는 게 글이 좀 더 잘 읽힙니다. 오케이. 요것도 보세요.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쓰지 말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면 아열대 기후변화의 어떤 기회 요인은 뭐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는 뭐 하지만 기후변화는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글 쓸 때 조금만 더 딱딱 떨어지게 써주면 좋고요. 글 쓸 때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약간 주저리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중요한 명사만 앞부분에 배치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지금 결론 부분에서 뭐가 강조되는지가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와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딱 잡아주면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해야 돼. 요게 딱 연결돼야 돼. 그래서 앞부분에서 잡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 딱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전체 총평을 하면
글을 쓸 때 어떤 주장, 결론을 미리 정해둘 것. 무슨 뜻이냐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글을 쓰기 전에는 무조건 결론을 내가 이걸로 잡고 써야지라고 정해둬야 돼. 그래야지 그 결론과 관련된 서론, 그 결론과 관련된 본론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글 쓸 때 결론을 미리 반드시 정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앞에서 말한 어떤 명사형,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글의 문장의 앞으로 쓸 것. 그래야 글에 임팩트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첫째, 둘째를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뭐 부탁하고 싶거나 하는 거, 뭐 질문할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없네. 그냥 학교 공부랑 같이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있고 빠듯해서 그 힘들어 여자고. 제가 과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일단 해. 그리고 다른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는 무조건 쓴다. 이것만 하면 돼. 수업 듣는 거랑 과제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금방 따라와. 수업과 과제는 반드시 할 것.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된다. 알겠죠? 오케이. 너무 걱정 마시고 자신감 있게 차근차근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농협과 지자체는 아열대기후에 속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병충해를 미리 조사하여 약과 용량을 정확하게 정보하여 농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뭔가 알려야 한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왜 그럴 것 같아? 알리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찌됐건 그런 병충해가 확보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해야 되고, 그죠? 미리미리 농약을 준비해둬야 되는 거지. 학생들한테 야 게임하지 마 한다고 알린다고 해서 안 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알려야 한다, 교육해야 된다, 이거는 말은 하기 쉬운데 알린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교육이 필요하다, 또 뭐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대안으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잘 안 팔려. 그러면 상관없지. 근데 상품성도 없고 뭔가 가격은 비싼데 홍보하자라고 하면 누가 사? 아무도 안 사지. 그죠? 우리 농업이 예전에 농협 때 논술 문제로 나왔잖아요. 세계화 시대의 어떤 시장 개방이 강력하게 추구되고 있는데 신토부리를 강조하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게 예전에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글이 상투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글을 쓸 때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유도리 있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이건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잘 해결하면 된다잖아.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유도리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알겠죠? 항상 그래서 글을 쓸 때 요거를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글을 쓸 때 2번 내가 쓰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문장이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다고 느껴질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체할 것. 그래야지 글이 딱딱딱 떨어지는 맛이 나면서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가격 상승 문제는 어떤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힘쓰는 게 필요하다. 뭐 가격을 안정화하는 대신 농민수당과 같은 제도적 방법 아니면 직불제의 강화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도 마찬가지야.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앞에서 언급한 A, B, C, D의 문제점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아열대 기후가 더 지속되면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식량 안보, 병충해 문제, 어떤 식량 주권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앞에서 지금 결론이잖아. 결론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습을 해 주어야 함.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서술하는 것이 식량 안보, 그 다음에 뭐였지? 병해충, 어떤 식량 어떤 주권의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약간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근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 농업을 중심으로 쓴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대비책을 농업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잖아. 그죠? 농업을 중심으로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뭐 농업 생산이 줄지 않도록 생산 기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농업 중심으로 쓴 거고. 지금은 농업 중심으로 쓴 느낌이 안 나잖아요. 결론이. 네. 그죠? 결론을 농업 중심으로 서술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써야 된다고. 뭐 아열대 기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을 스마트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시설 농업 중심으로 뭐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걸 만약에 결론으로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 시설 농업이 지금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를
언급하면서 글이 서술돼야지. 그래야지 어때요? 논제에서 요구한 농업 중심으로 논술하는 것에 대한 답의 느낌이 나죠. 그죠? 자, 글을 쓸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자신이 주장하는 강조점이 약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좋아요. 결론을 정확하게 확정 안 하고 글을 써서 그래. 지금도 봐봐. 농업에 대한 대비책을 쓰라고 했으면 뒤에 뭘 써야 돼? 농업에 대한 대비책은, 농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자. 이거는 농업하고 관련된 느낌이 별로 안 나. 그죠? 결론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글을 쓰면 글이 두루뭉실해지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약한 거야. 자, 그리고 결론은 항상 구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음. 자, 이게 지금 결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춰야 한다가 이 결론으로 아주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두루뭉실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는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석유 아니면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 그게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구체적인 게 좋아. 그래서 지금 글 전체를 보면 어떤 게 아쉽냐? 강조점이 아쉬운데, 이 강조점이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결론으로 딱 낼지를 안 정하고 쓰다 보니까 앞부분 내용 따로 뒷부분 결론 따로인 거야. 그래서 결론을 딱 정하고 결론에 맞는 서론을 구성하고, 그죠? 결론에 맞는 본론을 구성하고 결론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에 맞는 내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보완해야 될 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감은 와요? 네. 오케이. 이제 결론만 조금 다듬으시면은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강조점이랑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글을 딱 보면 결론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맺어야 될까, 이게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써. 그래서 글을 쓰기 직전에는 내 머릿속에 결론이 딱 박혀 있어야 돼. 자료를 찾고 어떤 자료 찾고 이 자료 찾고 저 자료 찾고 저 자료 딱 찾아가지고 글을 이제 써야지 할 때는 글 쓰기 직전에 결론이 무조건 한 두세 개 정도로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료는 다 찾아놓고 결론은 안 정해놓고 쓴 느낌이야. 결론을 정해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두루뭉실하잖아.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봐봐, 농업을 중심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농업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써놨는데 자기는 딴 거 쓰고 결론 정해놨다고 하니까 글이 잘 안 풀리지.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제의 질문에 맞는 결론이야. 알겠죠? 논제의 질문에 맞는 결론이에요. 그냥 내 나름대로 쓰고 싶은 결론이 아니라 논제에 딱 답의 느낌이 나는 결론을 써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조금 보완하시면 대략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조금 잘 안 풀리거나 하는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처음 약간 구상가 어떻게 할지 구상해놓고 했는데 그 구상을 제대로 한 건지 잘
너무 형님 말대로 좀 두루뭉실하게만 딱 정해놓고 적어서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결론은 구체적인 게 좋아요. 구성은 최대한 뭐 큰 흐름만 잡아도 되는데 글을 쓰다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인터넷에서 찾아서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논리는 일단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내용, 사례를 검색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글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글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아봐.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와 관련해서 제가 앞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잖아. 그럼 논술 쌤이 어떤 걸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중심으로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결론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쓰다가 뭔가 필요한 재료나 자료 있으면 인터넷에 찾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글의 논리를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튼 너무 걱정 마시고 자꾸 계속 써봐야 늘어요. 한 번에 딱 자리 잡히지 않아. 근데 저 전에 쓴 글이랑 비교하면 좀 나아졌어요. 이게 좀 더 낫긴 하네. 아, 예. 왜냐면 요거는 그나마 첫째, 둘째, 셋째로 스토리가 있어. 근데 딱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조금 않는데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을 더 써야 돼. 결론을 급하게 마무리해서 그래요. 지금 발전은 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글로는 통과되는 글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근데 좀 강조하는 부분만 조금 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문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글에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쓰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나는 이 문제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게 이걸 강조해야지. 요거를 본인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돼. 꼭 강조할 부분이 하나만이 아니라 두세 개가 돼도 괜찮아요. 뭐, 3개 정도를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글을 쓸 것. 그러니까 강조할 부분들이 조금 눈에 안 띄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데요. 그것만 조금 보완하시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써야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적을지 좀. 그렇지. 그걸 본인이 설정을 해놔야 돼. 그 본인이 설정 안 하면 누가 설정해? 그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국민 정서 순화 기능. 오케이. 요거 지금 나쁘진 않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야기가 돼야 돼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건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첫째, 농가의 농업 외소득을 올려야 한다. 이거 괜찮은데 국민 정서 순화 기능을 강조해서 이렇게 힐링에 부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농업 소득보다 더 중요한 어떤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농업을 통한 어떤 소득보다 농외 소득이 진짜 중요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 정서 순화로 어떤 여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걸 예로 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진짜 쫙 퍼져서 우리 농업이 이런 정책으로 쭉 가서 우리의 농업의 미래가 이런 농업 외소득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둘째랑 첫째를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공익직불제를 통해서 어떤 미래의 농민의 어떤, 그러니까 미래사회의 농업을 통해서만 농민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강조를 해주고, 이를 극복하고 농업의 어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공익직불제와 같은 이전 소득을 늘리고, 둘째, 어떤 농외 소득의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요 말이 조금 들어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흐름은 괜찮네. 강조되는 부분만 조금 더 다듬으면 되겠다. 일관성도 괜찮나요? 제가 볼 때는 일관성 부분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파고든 느낌이 조금 덜 들어서 아쉬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래의 농업과 관련해서 도농소득 격차, 공농촌 고령화, 농가 인구 감소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을 언급했는데, 이 문제점들이 지금 첫째, 국민 정서 순화와 같은 것, 둘째, 공익직불제와의 확대가 이 앞에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 첫째, 둘째가 어떻게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불분명하다. 알겠죠? 어떤 뜻인지. 즉, 다양한 문제를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첫째와 둘째를 가지고 이 앞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라고 물으면, 그러면은 6차 산업인 뭐 힐링이라든지 이런 숙박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게 지금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도농 소득 격차가 해결되나? 좀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익직불제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도농 소득 격차의 문제나 이런 거랑 해결되는지가 조금만 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본인이 잡은 문제와 그것의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더 서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전체적인 흐름은 잘 잡았는데 요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오케이. 그래서 농촌 경제를 활성해 농촌 소멸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네. 미래 사회의 농업은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를 물었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답은 어떤 거야? 미래 사회의 농업은 다원적, 공익적 요인을,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농업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농업의 모습을 띌 것이다. 이게 좀 더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나죠. 네. 좀 더 조금만 더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나도록 마무리하면 더 좋겠다. 연결만 조금 더 의식하면은 안정권에 들어서는 글 쓰겠네 보니까. 그럴까요? 음. 네. 이 글은 그래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여기 다양한 문제랑 여기 연결하는 거 있죠. 첫째, 둘째를. 그래서 이 첫째, 둘째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것만 조금 연결되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글은 통과될 수 있어. 알겠죠? 글의 어떤 방향이나 흐름은 잘 잡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지금 강조할 점이 조금 눈에 잘 안 띈다고 했잖아요. 네. 글 쓰는 패턴이 약간 어떠냐면은 설명문의 느낌이 나요. 네.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셔도 돼. 근데 첫째 단락, 둘째 단락까지는 거의 설명문 같아. 첫째 단락, 둘째 단락, 뭐 셋째 단락까지. 그래서 약간 설명문의 느낌이 나니까 설명문이 아니라 논술문, 주장하는 글의 느낌이 조금 나도록 조금 문체를 살짝 바꿔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요거는 첫째 단락하고 둘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냥 산업이란 뭡니다, 농업이란 뭐예요 라고 그냥 쭉 설명한 글 같다고. 네네. 알겠죠? 그래서 산업이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날의 산업은 어때서 앞으로 농업과 관련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환경에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때? 설명문 같죠? 네.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강조점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더라도 이 설명이 내 주장, 내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돼. 내 주장, 내 결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어때요? 앞으로 미래사회 농업은 다원적 공익적 기능이 강조될 거야. 그러니까 산업이란 이런 게 있는데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앞단락에 나와야 돼. 옥달락이요? 아니 뒤에 본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 그럼 농업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 라고 앞부분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농업은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어떤 공익적 기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경제적인 어떤 이윤 창출은 별로 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농업은 이런 공익적 다원적 기능이 훨씬 더 강조될 거다. 따라서 현재 처해 있는 이 농업의 문제를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내가 잡은 결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결론을 항상 먼저 명확하게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서론, 그 결론에 맞는 어떤 본론, 결론이 두 개여도 돼요. 그러면 서론이나 변론이나 이걸 뭐 조금 나누어서 쓰면 되니까, 그죠? 그 결론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글을 쓸 때 일관성 있는 글이 된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좀만 몇 번만 더 써보면 감 잡겠네요. 오케이. 수업하면서 좀 잘 이해 안 됐다거나 하는 거 질문하세요. 크게 질문할 거는 없는데 음. 제가 5월에 음. 조금 수업에 사실 4월도 집중하진 않았지만 아. 5월에 좀 열심히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이. 혹시 5월을 그래도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서 첨삭을 하고 수업을 듣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6월에 혹시 다시 등록을 해도 될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글쓰기랑 강의 듣기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요거는 필수예요, 필수. 나머지 뭐 농민신문 독해나 이거는 천천히 해도 돼. 네. 근데 글쓰기를 익숙해 두면은, 글쓰기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해 두면 다른 것들이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금방 실력이 올라온다고. 네. 그래서 글쓰기랑 강의 듣기를 기본으로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5월이 바쁠 것 같아서 왜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아주 못 듣는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딴 거 뭐 많이 제가 주는 과제 중에서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글쓰기랑 그 강의 듣기 그것만 따박따박 하셔도 되고. 자, 글을 쓸 시간이 없어. 글 쓸 시간이 부족하면 뭘 하면 된다? 좋은 글 필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사만 해봐도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대략 감이 와요. 알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시간 다른 일 바빠서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일단 글쓰기랑 수업 듣는 것만 주말에 한다 이런 생각해도 괜찮아. 아니 그냥 본론 쓰다가 딱 마무리한 느낌이야. 결론 단락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첫째 둘째 하다 탁 마무리한 느낌인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네. 논술은 통과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 세 번째 이 정도 쓰면은 진짜 글을 쓰는 내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많이 있는 편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잘 못 써. 잠깐만 앞에 쓴 걸 한번 볼까? 그래도 수업에 들은 걸 어찌됐건 적극 활용하려고 애는 쓰시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글 쓰실 때 항상 결론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고 쓸 내용을 확정했으면 내가 이 글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아니면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한 두세 개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AI를 농업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그 내용을 서술하라고 할 때 AI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위한 어떤 센서를 대량으로 뭔가 보급해서 확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그 두 가지로 정해지는 거야. 센서의 보급, 어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왜 어떤 센서를 보급하는 게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오케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앞부분에서 배치하면 되죠. 도대체 지금 농업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을 이렇게 확정을 해두고 이 결론에 맞는 서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결론에 부합하는 어떤 본론, 사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결론에 넣어야 될 거를 딱 잡아두고 쓰세요.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별도로 저는 조금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오케이. 센서를 부착하는 거, 요것도 이제 농업에서 이렇게 농업의 어떤 자동화, 그 다음에 축산에서 농업과 축산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축산은 시설 농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축산이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좀 더 높아요. 아니 상추 키우는데 뭐 센서를 해봤자 뭔 소용이야 그거. 그죠? 저희 집 밭에도 지금 상추 열나 심어놨어. 그러니까 축산이 사실 AI를 활용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축산, 농업 등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듯.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센서를 표준화해서 다양한 대량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는 어떤 것, 그리고 축산에 있어서는 어떤 것. 즉 첫째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대형화 뭐 이렇게 필요하다도 정부 정책의 카테고리는 엄청 많잖아. 그죠? 재정이라든지 시설을 지원하는 측면, 그 다음에 뭔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인 정부 정책도 범주로 조금 나눠서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분량도 더 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글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미래의 AI 농업생산 방안으로는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미래의 AI를 농업생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AI 센서를 표준화시켜서 보급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센서를 부착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AI가 적용되는 구체적 방안을 큰 틀에서 두 덩어리로 묶었는데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세 개로 나눴구나.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글의 분량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조금 별도의 단락으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센서 보급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좀 더 체계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 알겠죠? 오케이. 글은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요? 좀 자신감 좀 붙어요? 네. 그래도 수업 들으니까 좀 방향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잡히죠? 네네네. 지금처럼 그리고 글을 지금 못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글을 잘 쓰니까 제가 볼 때는 금방 안정권에 들었을 것 같아. 지금도 거의 안정권이에요.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중 이상이야. 최상은 아닌데 최상 조금 밑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공부하면서 좀 잘 안 풀렸다거나 하는 거 질문해 보세요. 이 글 쓸 때요 앞에 음. 그 모두라 할 때요. 정치랑 경제, 사회, 문화 이 부분 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정치가 뭐예요? 요거. 정치 정부에서 이렇게 요거는 만약에 그 할 게 없으면은 안 넣어도 괜찮긴 해. 이건 꼭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래의 AI를 농업 생산에 접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도가 뒷받침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I를 적용한 기술을 보급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었어. 근데 AI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제작한 회사의 책임이야? 아니면 농민의 책임이야? 아니면은 AI 프로그램을 만든 뭐 소프트웨어 회사 책임이야? 그게 금액이 뭐 작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AI 스마트팜을 도입했는데 한 피해액이 한 1억이 됐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폐 장치를 잘 설치를 해서 작동이 되겠는데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농민 책임이야? 회사 책임이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 같이 책임. 그러니까 그런 책임 소재가 아직 불분명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의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뭐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거는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인 거죠. 그죠? 경제적으로 보면 이 지금 AI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안 가져다 주는지, 초기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큼 이익이 있는지, 이것도 경제적 차원, 거시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농업에서는 큰 이익을 못 벌지만 AI 그 스마트팜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 산업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도체도 공급해야 되고 컴퓨터도 보급돼야 되고 각종 부품도 보급돼야 되고 시설도 보급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당장 농업에서는 큰 돈을 못 벌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산업에서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농민들이, 중소농들이 스마트팜, AI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운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재작년에 LG가 새만금 간척지에 거대한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농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온 거야.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어떤 AI를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없는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회적인 어떤 계층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좀 감 와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은 어떤 사안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알겠죠? 네. 요렇게 해서 쭉 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한 오케이. 우리나라가 산이 많고, 그죠? 산이 네. 많고, 삼면이 바다죠? 네네. 그리고 기온이 다양하잖아. 다양한 어떤 기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의 종류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식재료의 어떤 다양함은 우리나라 농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산에 나는 거, 뭐 산나물, 뭐 바다, 온갖 곳에서 나는 작물들을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 네네. 그리고 저기 또 뭐냐,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들은 다 안 먹는 것도 우리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재료의 다양한 어떤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보니 장점이 조금 적네, 그죠? 네, 맞아요. 장점에 대한 서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또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그 뭐냐, 소비지에 가까이 있죠. 위치적으로 보면 어떤 네네. 인구 밀집한 지역에 가까이 있다. 요거는 어떤 수출 산업으로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순서상 보면은 네. 요렇게 쓰는 게 더 좋겠다. 앞부분에 네네.
한국 농업의 문제점, 한국 농업의 문제점, 단점을 먼저 쓰고 네. 그 다음에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장점을 쓰고 그 다음에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단점 쓰고 단점 쓰고 장점 쓰고 또 문제점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흐름이 좀 네네. 매끄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좀 덜 나네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지금 장점 썼죠, 여기. 네네. 그 다음에 단점을 길게 썼잖아. 네. 근데 뒤에 기회 요인 쓰려니까 또 이게 장점이거든, K-팝으로 가지고 있는. 아, 그죠? 그러니까 단점 썼다, 장점 썼다, 단점 썼다 막 이러니까 조금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아, 이 문제는 단점을 앞부분에 일괄적으로 쭉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복해서 이렇게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다. 뭐 이렇게 조금 컨셉을 조금만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글의 흐름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느낌입니다. 네. 기회 요인이 무슨 뜻이에요? 해결 방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 해결 방안은 아니지, 기회 요인은. 기회 요인이라는 말에는 네. 기회 요인이라는 말에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 요인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네. 상황은 우리 농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위기가 닥치고 있잖아. 네. 그럼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큰데 이런 코로나 위기로 어떤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온라인 농산물 유통은 어떤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아니면 농협몰은 새로운 어떤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뭐 농협몰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사이트거든요. 네. 알겠죠? 어떤 뜻인지. 네, 그럼 좀 많이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기회 요인이 어떤 뜻인지를 좀 안 찾아본 것 같아. 그래서 기회 요인, 그러니까 논제에 들어있는 이런 용어들은요, 조금 꼼꼼하고 엄밀하게 적용하는 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보니 글을 못 쓰는 건 아니네요. 글 쓰는 능력은 잘 갖추고 있네. 글을 많이 안 써봐서 이렇게 전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네. 글을 쓰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식탁을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밥을 차릴 때 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코스 요리 같으면은 적절한 순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채점자가 딱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혹은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 이해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보니 총평을 하면 글은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구성, 흐름, 그래서 순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아니면은 잘 읽힐 것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자. 그 다음 논제의 개념어는 익숙하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활용해서 쓸 것.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다음으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강조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앞부분에 대표적으로 생산성, 농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인구 문제로 나누어 그중 생산성에 관한 문제, 농민소득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네. 순서가 지금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가 잘 안 보여. 음, 그래서 체계를 잡을 때는 아예 첫째, 둘째로 쓰여주든지. 네.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은 네. 지금 그중 대표적으로 생산성과 농민소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의 생산성을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네네. 그죠? 두 번째는 농민소득이죠. 네. 근데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는 생산성에 들어가, 경제적 측면에 들어가. 아, 저기 농민소득의 측면에 들어가. 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지 애매한 거야. 글의 구성이. 음, 근데 마지막으로 농업 인구 문제 하니까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 생산성, 농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문제와 인구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경제적 문제, 둘째 인구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문제는 뭐 경제적 문제는 대표적으로 생산성과 농민소득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체계를 아, 잡아 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로 잡혀 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아,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와 인구 문제로 잡고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의 생산성과 어떤 소득의 문제를 나누는데 요 분류의 어떤 기준이 채점자의 눈에 한눈에 쏙 안 들어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글의 구성이 복잡해 보이는 거야. 알겠죠? 정리가 안 되고 음. 좀. 그래서 조금 가독성 있도록 네, 구성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수업은 잘 따라오겠어요? 이해는 잘 돼요? 너무 이해는 안 되진 않을 정도. 일단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요? 해보니까. 일단 제가 글을 쓸 때도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서가 저도 안 잡히니까 사실 적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음. 이래가지고 그냥 글 쓰는 게 제일 아직은 힘든 것 같아요. 원래 글 쓰는 게 제일 어려워. 너무 걱정 마시고 하여튼 글은 무조건 자꾸 써야지 실력이 늡니다. 네, 계속 써보는 연습하시고 네네. 하다가 잘 안 풀리는 건 뭐 질문 계속 남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